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설교 시간마다 저를 잘 안 보세요. 인사하고 나서 바로 딴 데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바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왜 이렇게 저를 안 보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이번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는 건 제가 아마 역대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그 본문 말씀은 주의조행입니다. 주의조행. 주의를 말뜻을 못 알아듣고 조행의 말뜻이 이해가 안 돼서 그 힘든 게 아니라 주의와 조행을 어떻게 그 주의하고 조행의 말씀 뜻을 보면요, 말씀으로는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언어상의 구분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걸 실행한다 할 때 그게 별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분명히 주의는 주의로 조행은 조행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지어야 되나, 이게 너무나 이제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다가올 때마다 제가 마음을 졸이다가 이제 우리 결국은 이제 혼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나주교당의 방길튼 교무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길튼 교무님이 이거 관련된 논문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번에도 설명을 또 듣는데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또 파고 파다가 이제 법문하고 대조해서 또 이렇게 찾다가 이제 그 교무님이 얘기한 걸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제 기본 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걸 이해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 설명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참 그 공부를 나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있다는 게. 그것은 그 모르는 게 있어야지 항상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모르는 게 많은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는 건 너무 행복한 거야. 할 게 너무 많아. 아는 것이 꽉 차 있어갖고 나는 다 알아 하시는 분은요, 딱 끝나요. 그냥 거기서 다 끝납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왜? 다 아니까. 근데 항상 몰라. 항상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항상 공부죠. 그래서 난 항상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땠을까? 대종사님은 아는 게 끝나셨을까? 화두입니다. 화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야 된다. 아는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을수록, 교무의 지위에 있을 때, 또는 아빠의 지위에 있을 때, 또는 누군가의 선생의 위치에 있을 때, 친구 관계에 있을 때 항상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진짜 이런 쌍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부족함을 환히 보는 사람, 그게 진짜 수도인이거든. 근데 아는 것으로 꽉 차가지고 더 배울 게 없으면 끝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는 암환심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은 안 돼야 될 텐데, 제가 저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설교가 저한테는 참 의미 깊었다. 힘들었으면서 의미 깊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정리하는데요. 역대급으로 제가 양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다 뛰어 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상시일기를 공부했잖아요. 자, 이제 요거부터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3학의 공부 방법이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뭐였죠? 연불, 좌선.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 11과목 중에 뭐였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그 다음에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 뭐였죠? 상시일기, 주의, 조행. 그 상시일기에서 유무념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주로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주의 조행. 그러니까 주의 조행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지. 그죠?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 뭐예요? 주의 조행.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덮어버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고 하다가는 이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작업지사라고 하는 게, 작업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작용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하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을 동작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을 취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취사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냐 못하냐의 문제예요. 정의를 아냐 모르냐가 아니야. 그 아는 정의를 내가 실제로 하냐 못하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작업 취사 공부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아는 정의라고, 우리가 교당에 굳이 안 나와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몰라서 못하나요? 그걸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다 알지. 내가 이왕이면 친절하게 말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인간관계도 내가 욕심 안 내면 좋다는 거 다 알고, 내가 공부할 때는 일심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거 다 알고, 끝까지 노력하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애들 있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좋다는 거 몰라서 공부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작업치사는 뭐냐? 그냥 안 되는 그것을, 아는 그것을 실제로 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작업치사 공부 아니에요. 그럼 작업치사 공부는, 아는 공부는 사리 연구 공부잖아요. 그죠? 아는 공부는 뭐예요? 사리 연구 공부예요. 그 다음에 번뇌 없는 본래성을 아는 것은 뭐예요? 정신수양이에요. 그것도 아는 거지. 그쵸? 정신수양은 어때요? 그 본래성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양성해야 되잖아요. 양성을 하려면 알아야 되죠. 사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랬으면 그것을 정신수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성하잖아요.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자리를. 그럼 이것을 언제 써야 돼요? 작업 취사할 때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작업 취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을 실제 경계에 쓰는 것을 작업 취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양성을 열심히 해놓고 실제 경계에 안 쓰면 작업 취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리 연구 열심히 해놓고 실제 경계에 옳은 판단을 못 내리면 작업취사가 아닌 거야. 작업취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한 것을 쓰는 거고, 사리 연구한 것을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재하잖아요. 기재.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시일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주의조행이 뭐냐 이거예요. 주의조행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통째로 다 넘어가 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먼저 한번 봉독을 해볼게요. 봉독을 57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57쪽 피셨습니까? 57쪽에 주의 조행 있죠? 주의 조행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는 사람의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실제적으로 이 언어가 다르죠. 주의에 대한 설명과 조행에 대한 설명이 다르죠. 근데 보세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 이것은 하기로 한 일은 정의가 될 거고 안 하기로 한 일은 불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기로 한 일은 하고 안 하기로 한 일은 안 하는 걸 보고 작업지사라고 하죠. 그러면 주의라고 하는 것도 말은 다르지만 내나 작업지사의 요지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행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게 뭘까요? 사람다운 행실가짐. 그러니까 정의행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긴다. 그죠? 내가 그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무시로 대조해서 실행에 옮긴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실효과를 얻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주의하고 조행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말만 다르지. 근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이걸 구분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내가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조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이나 계문이나 솔성요론이나 이런 것이 주의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도 전부 다 그렇게 따지면 다 포함이 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교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들어서 실행에 옮기면 이게 다 주의고 조행이에요. 이 중에서 특정한 무슨 계문이나 무슨 솔성요론이네 또는 무슨 예전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중에 수용된 부분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보통을 하겠지만 우리가 공부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걸 다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내용상으로도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방법론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이게 힘들었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도대체. 그랬는데 길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선후 공부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후 공부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교도님들이 평소에 실제로 실천을 옮길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하다 보니까 저도 이 결론을 찾았는데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무엇하나를 유념하고 무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내가 아침에 교당에 일찍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교당에 일찍 와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또 여기 와서 또 할 것도 하고 하니까 교당에 일찍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침에 내가 평소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만 내가 그 일과가 무리가 없겠다라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아침에 종이 띠리링 울렸어요. 띠리링 울렸어. 근데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피곤해. 조금만 더 자자. 하기 싫어.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띠리링 울리면 아, 상쾌하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럼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상 탁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간단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반대의 인력이 작용을 해요, 안 해요? 끄집어 당기잖아요. 내 의지는, 내 생각은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막상 경계에 당하면 반대로 그걸 끄집어 당기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 교수님들은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식을 택합니다. 의지가 강한 분들은 어때요? 그러면서 일어나겠지. 근데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를 관찰해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의지로 못 이겨요. 의지가 약한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그 생각을 가만히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봐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잠잘 때까지 가만히 버팁니다. 그리고 그놈이 어느 정도 잠자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요.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생각이 딱 끊어지나요? 아니면 좀 더 자고 싶다는 마음이 또 일어나나요? 거기서 딱 경계가 끝나버려요? 일어났으니까 끝이야 이제? 아니죠. 그 이후에 경계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더 자고 싶은데. 자, 일이 잘 되어도 이래요. 보통. 근데 일이 안 될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늦잠을 잤어요, 이제. 못 이기고. 그러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늦게라도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그렇지 뭐. 또 늦었네. 또 다음번에는 잘해야지. 또는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왜 나 안 깨웠냐고. 그런 마음이 뒤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뒤끝이요. 그 일을 당시에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뒷꼬리가 남아요, 안 남아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꼬리가 남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꼬리가 남아요. 처리를 완전히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했다는 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잘하면 잘했다는 상까지 남아요. 못하면 못했다는 상이 남아. 또 공부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문영을 한다고 하면은 하기로 한 일을 딱 했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뒤처리를 해야 돼요. 꼬리가 남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디 부분을 잊어버려요? 뒤처리를 잊어버려요. 뒤처리를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했는데 뭐가 남아요? 상이 남아요. 열심히 본공을 했어. 시간 나와서 해가지고 다 본공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 왜 너는 안 나왔어? 나는 한가해서 나온 줄 알아? 다 바빠 여기.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짜증이 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뒤처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우 공부라는 게 이게 딱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는 어디 공부냐면은 이거예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미부터 시작해서, 기미가 일어나죠? 기미가 일어나서 사건이 진행되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시점, 여기까지가 주의예요. 그리고 여기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리한 미세한 흐름들이 생기죠? 자질구리한 미세한 흐름들, 그 이후에 생겨나는 그 찌끄레기들 있죠? 이걸 정리하는 게 뭐다? 조행이에요. 좀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길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저께 3시간을 통화하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 정말 이게 괜찮다. 맞다.
취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취사는 일이 있기 전과 일이 발생한 이후다. 그 둘 다가 취사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취사를 생각할 때 거기까지만을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는 거야. 이 문장을. 자, 보세요. 조행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이노라.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한다. 그 공부를 보세요. 내가 챙겼어요. 그 챙긴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는데 그 무시로 대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청정한 그 자리로 대조해야지. 그 공부를 청정한 그 자리로 무시로 대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일이 지냈어. 그러면 바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조행을 했어. 그래갖고 여기도 정리가 잘 됐어. 뭐 끝납니까? 안 끝나요. 또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리하는 그 모든 전 과정은 주의일까요? 조행일까요? 조행인 거예요. 조행. 큰 사건이 발생했고 내가 정의한 하나의 사건, 그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부터 정리가 안 끝나고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꺼진 듯 하지만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흔적 없을 때까지 그 마음을 대조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조행이라고 하는 거다는 거야. 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육군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하기로 한 거 안 하기로 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그 마음을 챙기는 때 그것을 보고 주의. 근데 그때도 무슨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론상으로 해야 돼. 그때도 이론상으로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정리할 것이 별로 없어. 이때 제대로 못 해놓고 이론상으로 안 하고 생각으로 해놓으면 정리할 것이 엄청 많아요. 왜? 생각으로 정리했으니까.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니까. 절대 생각으로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생각의 공부의 맹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은 반드시 뭘로 정리해야 된다? 이론상으로 정리해야 돼. 실행하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론상 챙기는 건 맞으나 이것은 앞쪽에서 챙기고 요건 뒤쪽에서 챙긴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조금 제가 가리가 타지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 어떤 느낌이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작업 취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을 챙기는 것,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기재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시일기. 내가 기재하지는 않아도 실제로 챙기는 관점에서 보면 주의, 조행. 그러니까 실제로 주의, 조행을 기재하는 것을 상시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의, 조행을 챙기는 것이, 주의, 조행에 잘 되고 못됨을 챙겨서 기재하는 것을 상시일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재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꾸준히 챙기면 주의, 조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조행을 내가 기재하면 상시일기. 그러면 기재는 왜 할까? 기재는 왜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예요, 일종의. 한번 들어보세요. 헬스장 가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스 많이 갑니다. 헬스 왜 합니까? 아름다운 몸매. 남자들은 멋진 근육.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처럼 배불뚝이가 가요. 배불뚝이가 갑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딱 달아요. 그래갖고 뭐 85kg 딱 나왔어요.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거의 버금갑니다 제가. 거기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85kg가 딱 나왔다. 그럼 그걸 찍어 놓습니다. 사진 딱 찍고 자기의 지금 운동하기 전 모습을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사진을 찍습니다. 몸무게를 답니다.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또 찍습니다.
그걸 왜 찍을까요? 왜? 자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야 한대요. 더 열심히 하고 싶지. 더 열심히. 또 내가 이걸 만약에 이걸 했는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는 또 반대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체크하는 것은 체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몸을 얻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 원하는 몸을 얻기 위해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기록 자체가 내 진짜의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상실기는 기록하는 공부입니다. 왜 기록할까요? 내가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동기부여가 돼요. 내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바로 그 지점이 상실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헬스 하는 사람이 다 사진 찍냐? 자기 모습을. 회장님, 헬스장 매일 새벽마다 가시잖아요. 사진 찍으세요? 찍으신단 말이에요. 원래 회장님이 뭐 하루 이틀 운동해 오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매일매일 사진 안 찍거든요? 안 찍어요. 그럼 안 찍는다고 그러면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안 찍어도 운동합니다. 목적은 이루고 있어요, 없어요?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단지 사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에 남긴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 방편.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기재하지 않으면 관념 공부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념 공부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무념 이야기할 때 관념 공부가 진짜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관념 공부는 뭐라는 거예요? 이론상을 못 챙기면 관념 공부예요. 아무리 유무념 대조를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관념을 계산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생각을 강화하고 다른 생각을 강화하고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 차원의 공부는 전부 다 관념 공부예요. 느낌 차원의 공부는 전부 다 관념 공부예요. 가치 차원의 공부는 전부 다 관념 공부. 전부 다 어디 공부인데요? 생멸하는 놈 가지고 하는 관념 공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관념 공부라고 하는 거지. 그걸 세느냐 안 세느냐가 관념 공부가 아니에요. 안 세도 내가 안에 관념이 아닌 이론상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 그거는 관념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실기는 상실기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작업치사를 전부 다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편벽된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셨답니까? 정산종사님이 그렇게 기재 다 해놓고 일기가 있나요, 어디? 대산종사님 일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관념 공부고 제대로 된 원불교 공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기에 맞게 수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일기 쓰듯이. 평소에 일기 쓰고 그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녁에. 습관들하고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다 해서 그게 공부의 결과입니까? 공부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큰 틀에서. 제가 이 큰 틀을 말씀 못 드릴까 봐 제가 이걸
통째로 던져버리고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진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말씀. 오늘은 그럼 어디를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하면 되냐면 정산종사 법어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경의편 22장 한번 펴보실게요. 845쪽. 845쪽 피셨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꼭 또 놓치기 전에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론상의 관점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은 이 관점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 차원의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차원의 공부를. 생멸하는 마음 차원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생불멸 차원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때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병행되는 게 옳다. 공부의 수준에 따라서 병행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버리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병진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22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봉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22 한번 봉독해보죠. 일기법 가운데 유념과 무념을 해설하시기를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 공부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이 본문이 너무 날것 그대로의 느낌이랄까? 그냥 정산종사님이 자기의 체험한 자리를 그냥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 뭔가 사상적, 철학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써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독창성도 너무 있고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념이라고 한다. 이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상 자리를 챙기는 것을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시간 없어서 간단히 넘어갔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에 이 유념을 이것은 뭐냐?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생각이 없는데 대중은 있어요. 그죠? 뭐라고요? 생각은 없는데 대중은 있어. 자, 보세요. 이게 유념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저를 보세요. 말로만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뭘로 이해해야 돼? 체험으로 이해해야 돼. 체험으로. 자, 보세요. 우리 겁나게 오랫동안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또 해보죠. 오랜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는 자리를 보세요. 이거 보는 자리를 보시고 계세요? 자, 요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리에서 보면 모르죠. 근데 내가 이거 뭐냐고 이것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요? 못해요? 자, 그거 희한하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생각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는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생각 없는데 생각 없는데 이거 환히 알잖아요, 지금. 생각 없는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동시에 드러났죠? 지금 확인해 보세요. 생각 없죠? 잡념 없죠? 근데 이거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거 환히 알아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신다고. 그죠? 모르는 자리에서 환히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리에서 알죠? 모르는 자리에서 알죠? 생각 없는데 텅 빈 자리에 대중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죠? 생각 없는데 대중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생각 없는데 대중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유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방금의 이 마음을 뭐라 그래요? 유념. 지금 유념하신 거예요. 다시 유념해 보시죠.
이거 보세요. 이 보는 것을 유념해 보세요. 유념 되시죠? 대중 있죠? 그 마음에. 텅 빈 대중 있어요? 없어요? 텅 빈 대중 있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죠? 생각 없는데 대중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고 대중 있죠? 잡념 없죠? 잡념 없으니까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없다는 거 환히 아는 대중 있어요? 없어요? 그 대중은 텅 비었죠? 대중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없어. 다시 한번. 대중은 있는데 생각은 없어. 지금 이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유념. 이게 지금 이론상을 챙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터넷 같은 거 다 뒤져보세요.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제대로 해석된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본 책 중에서는 색즉시공은 제대로 해석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유명한 스님들이 한 것들 보세요. 근데 보세요. 색즉시공이 얼마나 간단한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 연필 보이세요? 이 볼펜? 이거 색이에요? 색이죠, 이거? 이거 색이죠? 이거 보는 자리는 공이에요, 색이에요? 이거 보는 자리. 이 보는 자리. 이 보는 자리. 이거 어디서 드러나요? 이거 어디서 드러났어요? 색이 색을 봐요? 공이 색을 봐요, 지금? 색이 색을 봅니까? 공이 색을 봅니까? 지금 보세요, 다시. 지금 요것을 보는 그 자리에 당초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청정하죠? 그 청정함이 얘를 보고 있죠? 청정한 놈은 빈 놈이에요, 꽉 찬 놈이에요? 빈 놈이죠? 그 빈 놈이 요 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안 드러내고 있어요? 요거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함께 있어요? 그렇죠? 공과 색이 지금 함께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게 색즉시공이요. 이걸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제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색이 있나요? 아니면 제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공이 있나요? 제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공이 듣죠? 소리를 들을 때 공 있어요? 없어요? 공 있잖아요. 그걸 색즉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둘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말이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언제 챙긴다는 거예요? 뒤로 챙기는데 앞에 챙길 때는 유념이라고 하고 뒤에 챙길 때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무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 넘어가고 24를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정산종사님이 이 유념을 설명하시고 이론상을 설명하실 때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편히 쓰는 공정영지다, 뭐 자성청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론상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다, 관념이다, 또는 예를 들면은 뭐 대중 잡는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이론상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산종사님은요 이론상 이야기할 때도 생각이라고 써요. 말을 생각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글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봐야 이게 이론상의 의미로 쓰였는지 단순하게 분별심 차원에서 쓰였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말 하나? 너무 어려운 말 하고 있나요? 제가 진짜 지금 식은땀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에 붙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맥으로 읽어야 돼. 문맥을.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24장을 읽을 건데요. 24장에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 유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유념할 때 그거 이론상 챙기는 마음이었죠?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 유념이었죠? 그 자리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각. 자, 보세요. 아까 그 마음, 자, 저를 보세요. 다시.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자리를 보세요. 저를 보는 자리를 보세요. 저를 보는 당처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대중이 있죠, 지금?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생각. 아시겠죠? 이걸 여기 생각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말씀하시기를 이제 몇 가지 조항으로 유무념 공부의 신뢰를 들어본다면 1.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먼저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되고 그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요. 어떠한 사업을 성공한 후에 영원히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 모든 것을 무심히 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넉넉하고 급함이 골라 맞아서 군색과 실패가 없기로 하면 미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모든 일을 응용하며 시비를 잘 분석하여 매사에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모든 일을 지낸 뒤에 장래 보감을 얻기로 하면 항상 반성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공간시에 처하여 망상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기로 하면 그 망상을 제거하는 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무슨 직무를 담당하여 그것을 잘 이행하기로 하면 항상 책임에 대한 관념이 깊어야 할 것. 이건 관념이라 표현했죠.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자, 기니까 이 정도 하고 보세요. 여기서 지금 생각이죠. 근데 이 본문이 앞에 읽었던 그 유념에 대한 설명하고 떨어져 있는 말이에요?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뭘로 읽어야 되냐? 유념으로 읽어야 돼. 유념으로.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읽으면 정선 조사의 본문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읽을 때는 분별심으로 읽혀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읽힌다고. 근데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로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생각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생각은 어떤 마음이에요? 유념인데 그 유념은 어떤 거예요? 생각이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고 그 마음 대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예요. 주의. 실제로 그럼 조행은 뭐냐? 조행은 무념 공부라는 거예요. 무념.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시냐면은 무념 공부의 신뢰를 들어본다면 26정입니다. 조금만 읽어보죠. 사람이 도덕을 공부하여 능히 불성의 지위를 얻었다는 그 마음에 내가 불성의 위를 얻었거냐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이 공도에 헌신하여 영원히 공익자가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공익을 하였거냐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세상에 처하여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도 그 마음에 이것이 낙이거냐 하여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자, 그만하고 너무 기니까. 자, 보세요. 이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때의 생각은 무념이요. 무념. 근데 그것이 다른 거예요? 유념하고 무념이 달라요? 같아요? 궁극적으로 같아요. 그 자리를 챙긴다 할 때는 그것을 유념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 유념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텅 빈 자리요. 그래서 무념이라 그래. 그죠? 유념했어. 그러면 그 자리는 어때요? 뭐 꽉 차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자리를 유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설명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내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설명을 잘하는지는 이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이거 3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바짝 해가지고 지금 종합해가지고 지금 핵심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주의하고 조행이 있습니다. 취사하는 공부가. 아까 말했죠? 이 사건이 발생한 마무리되기 이전 단계까지를 뭐라 그런다?
기미가 있는 그 단계부터를 뭐라 그런다? 주의 할 때는 유념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그 마음을 챙겨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조행을 하는데 그 조행은 뭐예요? 유념이에요, 무념이에요? 무념.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했다는 상도, 잘못했다는 상도, 못했다는 상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마무리 지은 일에 끌려 살지를 않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념, 조행.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드네요, 정말. 재밌어요? 이걸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욕망은 있으나 그걸 다 하자 그러면 이게 못해요. 너무 이제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의 조행은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는 방식은 뭐예요? 상시일기. 상시일기를 굳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동기부여지, 상시일기 기재 자체가 취사의 결과는 반드시 이론상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취사의 결과가 종이 쪼가리에 써가지고 지금 써놓은 걸로 취사의 결과가 마무리가 됩니까? 취사의 결과는 주의할 때 제대로 주의하고 조행할 때 제대로 조행했을 때, 그래서 주의하기 전과 조행하기 전이 항상 사이클이 이론상을 떠나지 않을 때, 사건의 전후로 이론상을 떠나지 않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취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 안 했다고 취사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 기록 잘하면 취사 잘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신 분들은 기록 열심히 하시는 분들 치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실제로는 못 봤어요. 말은 맞아. 논리는 맞아. 기재하는 분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기재를 위해서 경계를 찾아요 또. 진짜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요. 기재를 위해서 찾는다니까? 기재가 목적이요. 그래가지고 이 발표를 해가지고 박수 쳐줘가지고 저 사람이 기재를 꼼꼼하게 잘했으면 그 사람은 작업시사 잘한 사람이야.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선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쪽에 편벽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기재만이 답인 것처럼, 기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공부인이 아닌 것처럼, 기재하는 사람은 기재를 못하는 사람은 관념 공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재를 해야만 실제 공부고 데이터화한 제대로 한 공부인 것처럼. 근데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생각의 데이터라는 거야. 관념을 넘어선 자리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관념을 어떻게 굴렸냐, 관념을 챙겼냐, 관념을 못 챙겼냐고 하는 관념 차원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 하려면 이론상으로 하고 챙기든지. 지금 제가 설명 이해할 만하게 드린 거 맞아요? 주의하고 조행 대충 구분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취사가 어때요? 우리가 하루를 놓고 봤을 때 떠날 일이 없지. 우리 안에서 평소에 잡념이 일어났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근데 내 안에서 잡념이 일어났어. 하기로 하거나 말기로 하고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런데 걸어가다가 잡념이 일어났어. 그럼 이거 주의의 조행이요? 조행이요. 이해가 되세요? 조행입니다. 근데 내가 정한 게 있어. 이건 꼭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건 꼭 바꿔야 되겠다. 한 게 있으면 그때 그것을 잊지 않고 챙기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의. 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조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집중적 해결이고, 조행은 어때요? 그 전후에 찌끄레기들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자리로 하는 거예요. 말만 다르지 실제 해보면.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념하지 않고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네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평소 때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차원의 유무념이 아니라 정산종사님의 유무념은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그 마음을 챙겨서 그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려면 그게 합당하지. 근데 우리가 생각 차원의 일을 하면 어때요? 안 되면 좌절하고, 그 생각으로 하다가 그 생각이 자꾸 바뀌고, 그렇잖아요. 생각은 머물러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니까. 그 생각은 절대 내가 유지할 수 없어요. 성격이 변해간다든지, 그것이 미움으로 바뀐다든지, 극단적으로 싫음으로 바뀐다든지, 포기로 바뀐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생각 차원의 공부는.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는 자리로 그 일을 해. 그러면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념이라는 거야. 그만하죠. 예, 그만하고. 자, 제가 원하는 만큼 다는 제가 못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없어요. 제가 또 막 말을 해. 제가 또 막 안 물어보는데 제가 또 막 말을 해. 예,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그 정기훈련 11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막의 공부 방법론을 다 배웠어요. 이제 하는 것만 남았어. 하는 것만 남았어. 공부 방법 다 배웠어요.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